결혼하지 않은 이유요? 단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여자는 이미 결혼해 손주까지 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후 처음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평범한 가정을 꾸렸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같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산의 작은 중학교에서 시작된 50년에 걸친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은지의 중학교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마산의 작은 학교, 낡은 교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 그런 평범한 날들 속에서 2학년 가을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박준호입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소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말에 아이들은 수군거렸지만 준호는 별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아이였죠. 은지는 처음엔 특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학생이야 가끔 오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 일찍 학교에 온 은지가 교문을 지나는데 누군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준호가 은지를 보자마자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은지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는 항상 일찍 와서 교문 근처에 있다가 은지가 오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데 은지한테만 꼬박꼬박 인사를 했습니다. 얘, 너 준호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너한테만 저렇게 인사해? 친구가 놀리듯 물었을 때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준호의 인사가 싫지 않았고 어느새 그 인사를 기대하게 됐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마산의 겨울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지가 급하게 뛰어와서 교문을 지나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준호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은지의 목도리를 가리켰습니다. 목도리가 거의 풀렸어요. 추울 텐데. 은지가 손을 올리기도 전에 준호는 이미 그녀의 목도리를 다시 메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 아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입김을 내뱉으며 준호는 진지하게 목도리를 매듭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금방 돌아서서 교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목도리를 감싼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목도리가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그날 이후 은지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로 나가 물을ตื้어가는 척했습니다. 준호의 자리 옆을 지나가기 위해서였죠. 청소 시간이면 담당 구역이 적힌 이름표판을 보며 준호와 같은 구역이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지가 복도에 나가면 어느새 준호도 물을ตื้어 나와 있었습니다. 청소 시간에 같은 구역이 되면 준호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게 피했지만 곧 다시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반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는 걸요.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중학생들에게 좋아한다는 말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3학년이 되던 해 봄 은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호 학생이 서울로 급히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등교일이니 모두 인사 나눠주세요.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학? 서울?
마지막 등교일? 오늘이? 수업 시간 내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뒷모습만 계속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는 준호. 하지만 그의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지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나 대신 준호한테 옥상으로 오라고 전해줘. 꼭꼭 와달라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고 준호에게 갔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응, 알았대. 바로 간대. 은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상 지붕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후 계단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응. 왜? 갑자기 왜? 아버지 회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가는데? 이번 주말에. 그럼 며칠밖에 안 남았네. 응.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잖아. 응.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근데 용기가 안 났어. 무슨 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와서 말해봤자 의미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말해줘. 나중에 꼭 할게. 언제? 준호가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그때 꼭 말할게. 정말? 응. 꼭.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준호는 간단한 작별 인사만 남기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은지는 교실 창가에 서서 교문을 나서는 준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준호는 은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습관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준호가 나타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준호는 없었습니다. 졸업식이 있던 날 은지는 혼자 교정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청소했던 복도, 준호가 목도리를 메어주던 교문 앞,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옥상. 모든 곳에 준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잊어야지. 이제 잊어야 해. 은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에 갔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 몇 번의 연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남자를 만나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교하게 됐습니다. 준호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준호의 눈빛은 더 따뜻했는데, 준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30대 초반에 은지는 선을 봤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준호를 잊을 수 있을까? 은지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잊기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곧 예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육아와 살림으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겨울만 되면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목도리를 맬 때마다, 첫눈이 올 때마다, 마산 방언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됐을 때 은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나는 평생 준호를 잊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잊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준호라는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걸요.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은지가 60대 중반이 됐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동창회 다녀올게. 엄마도 요즘 동창회 같은 거 안 나가? 중학교 동창회 같은 거? 동창회? 글쎄 엄마는 마산에서 학교 다녔는데 멀어서 가기가 쉽지 않아서. 요즘 다들 온라인으로 연락하던데? SNS 같은 데서 동문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아? 딸의 말에 은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준호도 어디선가 동문 모임 같은 걸 하고 있을까? 그날 밤 은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중학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동문의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페이지였지만 여전히 가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은지는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승인이 났고 동문 명단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나다라마반. 박준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간단한 정보만 있었습니다. 74년도. 서울 거주. 이 사람이 그 준호가 맞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4년도라는 게 같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연락하면 방해가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문회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74년도 서울 지역 소모임 공지. 글을 열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에서 작은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 가능한 사람은 댓글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댓글란을 내려가며 확인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에 박준호 참석하겠습니다. 은지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모임 날짜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그 보름이 5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모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동창 모임이니까요. 모임 당일 은지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도 이상했습니다.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준호도 많이 늙었겠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KTX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 용기를 내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지는 그를 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그 눈빛. 50년 전 겨울 아침 햇살 아래서 목도리를 메어주던 그때 그 눈빛. 준호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도 은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야,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은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페에는 다른 동창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와 준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은지와 준호는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옛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은지와 준호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있잖아, 우리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12월의 서울,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추워. 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목도리는 잘하고 다녀. 준호의 농담 같은 질문에 은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기억해? 다 기억해. 하나도 안 잊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갑자기 떠나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용기가 안 났어. 나도. 결혼했다며? 응. 넌?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 왜? 준호가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때문에.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나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올라가서도 매일 너 생각했어.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누굴 만나도 자꾸 내가 생각났어. 부모님이 선을 많이 보라고 하셨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근데 안 되더라고.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 항상 네가 기준이었어. 은지였다면 이렇게 웃었을까? 은지였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도 선택할 수가 없었어.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 너를 찾아보려고 했어. 마산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 근데 막상 가니까 무서웠어. 넌 분명 결혼했을 거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준호야.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그리고 혼자 살았어. 외롭지 않았냐고.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지. 되게 외로웠어.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물어봤어. 나이 들면 누가 돌봐주냐고, 혼자 늙으면 외롭다고 그랬어.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너를 잊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그게 더 후회됐을 것 같아. 차라리 혼자 살면서 너를 기억하는 게 나한텐 더 행복한 선택이었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네가 그렇게까지. 미안할 것 없어. 내 선택이었으니까. 나도 너 잊지 못했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봤습니다. 정말? 응. 결혼했어.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딸도 예쁘게 컸어. 평범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 처음엔 잊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더라고. 겨울만 되면 내 생각하고, 목도리 멜 때마다 내가 떠오르고, 딸이 중학생 됐을 때는 우리 그때가 자꾸 생각나서 혼자 울었어. 은지야. 남편한테 미안하지. 좋은 사람인데. 근데 첫사랑은 특별하더라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사이로 흘러갔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돼. 나랑 그때 제대로 된 결말을 못 맺은 거.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 만약 그때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은 가끔 했어.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리고 내 인생이 불행했던 건 아니야. 딸도 있고 손주도 생겼고. 평범하지만 나름 좋은 삶이었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너는? 후회 안 해? 혼자 산 거?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글쎄. 가끔 외로울 때면 후회했어.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생각해보면 이게 내 선택이었고 이게 나였던 것 같아. 나는 너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 은지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옥상에서 하려던 말 이제 해줄래? 준호가 웃었습니다. 지금 해도 돼. 응.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그 소년처럼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 너 좋아해. 50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 평생 좋아했어. 50년을 기다린 고백이었습니다. 은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좋아해. 50년 동안 계속 좋아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평범한 노부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 기차 시간이. 응. 알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찾았는데 놓칠 수 없지.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나 결혼했잖아. 준호가 은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돼. 내 삶은 내 삶이야. 나는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응. 5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두 사람은 일어나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고 걷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역 앞에서 헤어지기 전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응. 꼭 만나자. 약속? 약속. 은지가 개찰구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교문 앞에서 인사하던 그때처럼 은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와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서만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은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가끔 서울에 가서 만나도 되겠냐고. 남편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자기 친구를 만난다는 게 좋았습니다. 준호는 은지를 만나는 날이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고민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설레는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있잖아, 마산 한번 같이 가볼까? 마산? 응. 우리 학교. 다시 가보고 싶어. 은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 가자. 다음 달 두 사람은 함께 마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그렇게 옛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운동장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교문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야. 여기서 내가 항상 인사했잖아. 은지가 교문 앞에 섰습니다. 준호도 옆에 섰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 두 사람은 교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옛날 교실이 있던 자리, 청소하던 복도, 그리고 옥상. 옥상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지. 응. 그때 내가 꼭 다시 온다고 했었어. 준호가 은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왔어. 50년이나 걸렸네. 그래도 왔잖아. 두 사람은 학교를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은지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준호야. 응. 나 행복해. 지금. 나도. 우리가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결혼했을까? 준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근데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소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50년을 기다렸잖아. 50년 동안 서로를 생각했잖아. 그 시간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든 것 같아. 만약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결혼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랬을지도 몰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50년 내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했으니까. 어쩌면 이게 더 좋은 결말일지도 몰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매달 한 번씩, 때론 두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만나기도 하고 마산에서 만나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궁금해했습니다. 연인인가? 친구인가? 두 사람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은지의 딸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뭔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분이 엄마한테 특별한 사람이시죠? 응. 특별한 사람이야. 아빠한테는요? 아빠는 아빠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다른 종류의 사랑이야. 딸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은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30년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사람은 계절마다 만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목도리는 잘하고 다녀. 준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농담이 됐습니다. 응, 잘했어. 그래도 내가 한번 봐줄까? 좋아. 준호가 은지의 목도리를 고쳐주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이제 됐어. 감기 조심해. 고마워.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도 그들 사이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은지야. 응? 나 너무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나도.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러게. 우리 참 오래 기다렸네. 근데 기다릴 만했어.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은지가 준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오래된 부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준호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 당연하지. 나 더 늙어서 못 알아보면 어떡해? 괜찮아. 나도 늙으니까. 같이 늙으면 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50년을 품고 산 마음,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기적.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꼭 함께 살아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멀리서 서로를 생각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은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을. 현재 은지는 66세, 준호는 67세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때론 전화로, 때론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은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도 셋이 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평화로운 노년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은지가 있는데 무슨 외로움이 있겠어요? 지난 겨울 두 사람은 마산에 있는 옛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학교는 재건축 중이었습니다. 옛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실도 없어지겠네. 그래도 괜찮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맞아. 두 사람은 공사장 펜스 너머로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응, 고마워. 나를 잊지 않아줘서. 나야말로. 너도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우리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땐 헤어지지 말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좋아. 약속.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목도리를 두른 은지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준호.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0년의 사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